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 재수사로 북부권 건설업계가 몹시 어수선합니다.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윤중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된 충주와 제천 지역의 기업인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협박으로 유력인사 6명과 성관계를 맺었다. 김학의 사건 특별수사단이 피해 여성의 이 같은 진술에 집중하면서 충주 건설업계가 뒤숭숭합니다. 과거에도 조사를 받았던 충주의 모 건설사 대표 김모 씨를 비롯해 김학의 전 차관과의 교류가 확인된 건설인 서너 명의 소환 조사가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수많은 고위층 인사들이 윤중천 씨의 원주 별장을 드나들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특별수사단은 일단 김학의 전 차관의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재임 시절 가깝게 지낸 충주와 제천 지역 건설인들을 소환 대상으로 압축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특히 몇몇 건설인들과 최근까지도 교류를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천 지역 건설업계도 사건의 핵심인 윤중천 씨가 제천 출신인데다 원주 별장을 빈번하게 찾았던 건설인들이 적지 않은 터라 좌불안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실과 다른 음해와 추측성 소문까지 빠르게 확산되면서 북부권 건설업계가 갈수록 술렁거리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비용의 절반만 내면 먼저 해외여행을 보내준다며 이 적금처럼 매달 돈을 받아온 청주의 한 대형 여행사가 돌연 폐업했습니다.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몇 년간 돈만 낸 피해자들이 수백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진규 기자입니다. 청주의 한 후결제 여행사 홈페이지입니다. 비싼 해외여행 비용의 절반을 매달 나눠서 내고 나머지는 여행 뒤에 분납하면 된다고 회원을 모집합니다. 하지만 해당 여행사는 2달 전 갑작스럽게 문을 닫았습니다. 가입 회원들은 매달 많게는 11만 원까지 내야 했는데 여행 한번 못 가보고 몇 년간 돈만 납부한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좀 화나죠. 똥돈을 모아서 이제 해외여행 같이 좀 집사람하고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한 건데 이제 몇 년째 붙고 있는 건데. 충북 내 피해자만 300여 명, 피해 금액은 최소 2, 3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대부분 해외여행 비용이 부담스러운 고령층이었는데 아직 피해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회원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그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은 아마 이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런 사실을 점점 아마 회원 수가 늘어나리라 생각합니다. 해당 여행사엔 최근까지 매달 1억 원 가까운 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문을 닫을 무렵 법인 통장엔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여행사 대표는 해외로 잠적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회원을 모집했던 지점들이 전국에 퍼져 있어 피해가 훨씬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CJB 뉴스 정진규입니다. 차량 2대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고 도주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알고 보니 모두 중학생인데다 차량도 모두 훔친 차량이었습니다. 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차장에 들어온 차량이 그대로 기둥을 들이받습니다. 조수석에서 여학생이 내려 주변을 살피는가 싶더니 트렁크 문을 열자 남학생 2명이 더 내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에 여기저기서 학생들이 몰려와 차량을 움직이려고 이리저리 밀어봅니다. 이들은 모두 중학생. 경차를 훔쳐 사흘 동안이나 몰래 타다가 지난달 25일 밤 10시쯤 청주시 성화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사고를 낸 겁니다. 사고 발생 후 1시간 뒤 경비원이 나타나자 차량을 버리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시동이 꺼진 거야. 시동이 켜졌으면은 걔들이 또 끌고 갔다고. 근데 꺼졌나 봐. 이거 하더니 거기다 놓고 그냥 간 거지. 비슷한 시각 이들은 또다시 인근 아파트에서 훔친 SUV 차량으로 주차된 차량 2대를 긁고 차량을 놓고 달아났습니다. 평소 오토바이와 자전거 등 상습적으로 절도를 해온 이들 가운데 몇 명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으로 알려졌습니다. 처벌이 되는 범죄소년에 대해서는 이제 정식으로
입건해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처벌이 되지 않는 촉법소년들에 대해서는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이 학생들을 검찰과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은 환경부가 청주시 오창읍 지역을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할지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청주 오창 지역도 대기 오염 농도, 배출량 등을 고려해 대기관리 권역에 포함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며 대기관리 권역으로 지정될 경우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총량관리제를 통해 사업장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충북 청주경실련은 청주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과 관련한 시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에선 테크노폴리스 개발 사업으로 부지 내 다수의 유적들이 파괴되고 원주민들이 터전을 잃고 있는 반면 개발 이익은 명확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 측은 개발 사업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며 유적은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보존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9월부터 모든 도로에서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됐죠. 과연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김기수 기자가 현장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트레일러 한 대가 빗길에 그대로 미끄러집니다. 사고 충격에 운전자는 가드레일을 넘어 반대편 차선까지 튕겨져 나갑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겁니다. 톨게이트를 통과한 차량이 경찰에 붙잡힙니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고속도로에 진입한 건데 통행권 핑계를 대고 선생님 안전벨트 매시고 운행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 안 빠져가지고 풀렁거리니까 무서워. 하이패스로 통과하던 SUV 차량도 뒷좌석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채 휴게소를 출발하려던 차량도 적발됩니다. 안전대 혹시 안 매신 이유가 있으세요? 깜빡하셨던 거예요? 단속 경찰관이 관광버스에 올라타자 급하게 안전벨트를 착용하기도 합니다. 저 안전벨트 매셔야 돼. 그러면 한국도로공사 충북본부가 고속도로 순찰대와 실시한 합동 단속에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운전자들이 줄줄이 단속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불과 56%,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발생한 사망자 수는 전체 고속도로 사망자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앞좌석은 거의 안전벨트를 메고 계시지만 뒷좌석은 아직 많이 저조한 편입니다. 고속도로 주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요.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미착용할 경우 사망률이 3배 더 증가를 합니다. 운전 중 생명을 지켜주는 안전벨트, 생명을 지키는 데는 1초면 충분합니다. CJB 뉴스 김기수입니다.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를 집 밖으로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려 한 보이스피싱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이상한 낌새를 챈 피해자가 기지를 발휘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주택가에서 한 남성이 서성입니다.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듯 전화를 받으며 빈 집으로 몰래 들어가던 남성. 하지만 곧 집안에 잠복해 있던 경찰에게 붙들려 나옵니다. 범인은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피해자의 집에 있던 돈을 훔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화면 속 남성은 대만 보이스피싱 조직원 29살 짱모 씨. 지난 1일 피해자 박 씨는 이상한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검사라며 박 씨의 주소가 절도범에게 노출됐으니 통장에 있는 현금 3,700만 원을 인출해 집안에 보관하라는 겁니다. 게다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며 박 씨를 주민센터로 유인해 집을 비우게 했습니다. 전화 내용을 수상히 여긴 박 씨는 지시에 따르는 척하며 지구대에 신고했습니다. 전화도 끊지 말고 또 전화도 주변에 사람이 있어도 안 되고 이게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지구대로 박 씨가 집을 비웠다는 총책의 연락을 받고 현금을 훔치려던 짱 씨는 결국 미리 잠복해 있던 경찰에 의해 검거됐습니다. 수사기관이 전화를 해서 예금을 인출해서 특정 장소에 보관해달라고 하는 일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전화를 받으시면 보이스피싱을 의심을 해서 수사기관에 꼭 신고를 해주시고요. 경찰은 최근 청주 지역에서 유사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CJB 뉴스 진기훈입니다.
청주시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 지역을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당초 지정된 4개 지역 이외에 20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된 곳만 국비 공모 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주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해 충청북도의 변경안을 승인받을 방침입니다. 음성여중 교육환경지키기 학부모연대와 청주 충북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음성지역 LNG 발전소 건립 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음성군이 추진하고 있는 LNG 발전소로부터 불과 800m 거리에는 음성여중과 평곡초등학교가 있다며 음성군과 교육청이 나서 미세먼지 등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충청북도 기능경기대회가 어제부터 청주공업고등학교를 비롯한 도내 8개 경기장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대회엔 자동차 정비와 냉동기술 등 35개 직종에 238명이 참가해 그동안 갈고 닦은 기술로 승부를 벌입니다. 직종별 상위 입상자는 오는 10월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 기능경기대회 참가 자격이 주어집니다. 제8회 대한민국 도시농업 박람회가 다음 달 23일부터 26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일원에서 열립니다. 충청권에서 최초로 개최되는 도시농업 박람회는 도시농업 미래관과 도시농업 홍보관에서 숲 정원, 곤충, 기능성 텃밭 등을 선보입니다. 또 반려식물 키우기와 정원 가꾸기, 식물 심기 등 다양한 체험 참여 행사도 열립니다. 2019 국가 브랜드 대상에서 충주 사과와 복숭아가 지역 농식품 부문 대상을 받았습니다. 충주 사과는 이 부분에서 3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충주 사과와 복숭아는 소비자 인지도와 만족도, 그리고 충성도와 경쟁력 부분 1위에 올랐습니다. 음성 장사 씨름 대회가 어제 태백급 예선전을 시작으로 오는 7일까지 이어집니다. 음성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4개 체급에 3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해 기량을 겨루며 모든 경기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청주시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융자 규모를 대폭 늘렸습니다. 청주시는 올해 1차 경영안정자금 신청액이 443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점을 감안해 당초 공고한 200억 원에서 240억 원으로 지원 규모를 늘렸습니다. 청주시는 105개 중소기업 가운데 92개사를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시립무용단 춤, 아리양 그리고 나와 나타샤 시인 공연이 오후 7시 30분 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진천에서는 47회 보건의 날 기념 행사가 오후 1시 진천보건소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오늘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아침까지는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4도, 옥천 영하 2도, 청주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18도, 충주 17도 등 17도에서 18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오늘 충북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